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은 그녀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다. 어느 날 한 번은 건강하던 K양의 동생이 갑자기 아프다며 쓰러지듯 앓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감기 몸살 비스무리했고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라 병원에 갈 수도 없었기에 K양의 어머니는 약이라도 지어 먹이려고 K양을 약국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약을 사서 집에 돌아온 K양.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라도 간 걸까? 문고리를 돌려봐도 문은 잠겨 있었기에 다시 배를 누르고 기다렸지만 집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던 것이었죠. 좀 이상하다 생각된 K양은 현관 아래쪽에 신문구멍을 밀어올려 집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집인데 다시 배를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엄마를 불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맥이 빠져버린 K양은 현관문 앞 계단에 쪼그려 앉아 약봉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기 몇 분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귀 뒤쪽에서 생성된 한기에 소름이 돋은 K양. 그리고 그 한기는 K양을 스쳐 현관 안쪽으로 지나갔습니다. K양은 여전히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차가운 기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K양에게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고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강렬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K양은 자리를 박차고 미친 듯이 울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후에야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고 어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오히려 약간 짜증스런 내색을 하시며 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그러고는 K양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동생 약 지어오랬더니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 온 거니? 사실 K양이 현관문 앞에 앉아있던 건 잠시였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흘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K양의 자초지종을 듣고 이상하게 여긴 K양의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점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화를 내며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K양의 어머니는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물었더니 무당의 말인즉 K양의 기가 너무 강하여 이런 곳에 데려오면 무당에게 해롭다고 하더군요. K양의 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그 현상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끈질기게 무당에게 알려달라 사정했고 무당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날 죽을 운명이었지. 그래서 저승사자가 당신 집에 그 아이를 데리러 간 건데 저렇게 기가 센 년이 현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으니 어디 데려갈 수가 있어야지.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건 K양의 기에 튕겨진 저승사자가 동생 대신으로 데려가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녀가 현관 앞에서 느꼈던 한기는 바로 저승사자의 기운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 검은 정장의 여자. 자취를 하고 있던 형은 그날 여자친구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한대서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죠. 당시 형이 살고 있던 자취집의 위치는 역에서 매우 가까워서 지하철 철길 방음벽을 따라 쭉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집은 북부였고 여자친구는 남부에서 택시를 타야 해서 택시를 잡아준 다음 다시 역을 건너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도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 아시죠? 주변은 어슴푸레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커녕 가로등도 꺼져 있는 시간. 그렇게 형은 방음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늘씬한 몸매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다고 하네요. 중절모보다는 챙이 넓고 카플린보다 약간 좁은 그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한여름임에도 새까만 색상의 긴 소매 정장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이는 신체 부분은 코와 입, 그리고 갸냘픈 턱선, 밑으로는 종아리 정도겠군요. 그리고 점점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이 여자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더랍니다. 형은 신장이 180이쯤으로
남자로서도 꽤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자기하고 키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서로 마주어 걸어가다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진 형은 여자와 거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간 시선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넓은 모자의 챙을 이용해 일부러 얼굴을 가린 듯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네요. 일방으로 뻥 뚫린 직선상에 놓인 여자를 노골적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짝 시선만 돌린 것 뿐인데 그걸 눈치챈 듯이 교묘히 고개를 숙여버렸으니 말이죠. 게다가 모자의 챙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지나다니는 사람의 가슴 위로는 사각지대일 텐데 말입니다. 여자의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며 걸음걸이라 알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 같지 않고 패션쇼 모델 워킹하듯한 모양새로 리듬감은 없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나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걸을 때 보이는 수직의 움직임, 살짝 아래위로 들썩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이 없이 스스스슥하고 미동도 없이 걷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지나쳐갔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형의 바로 뒤에서 형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어떤 길을 갑자기 되돌아가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설령 뭔가 잊은 물건이 있다 치고 되돌아간다 해도 무슨 자동차 유턴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 걸어가는 것이 정석일 터인데 구태여 사람 가는 일직선상에 궤도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더욱 섬뜩한 점은 당연히 그 여자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뒤쪽에서 다시 오는 것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도 사람도 무엇도 없을 시간이라 되돌아오면 그만한 기척이 있을 법한데 말인데요. 무서워진 형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기에 집 쪽의 블럭으로 방향을 틀고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방음벽 쪽 길을 돌아봤으나 그곳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랍니다. 아까 같은 속도를 갖고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걸었으면 당연 보여야 할 위치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네요. 그 블럭에 이전 블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그쪽은 상가 건물 뒤편으로 차도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사람이 그 시간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대로 소름이 끼친 형은 집에 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따라와서 문고리를 잡아당길 것만 같았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창문 옆에 있는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하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